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4월 20일 월요일, 오늘은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까지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여기 이제 폭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이제 행정부에서 걷어들였었던 관세 있지 않습니까? 관세를 환급을 이제 하기 시작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환급을 이렇게 또 해주기 위해 가지고 새로운 홈페이지를 이렇게 또 만들어서 지금 신청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 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대법원이 판결을 이렇게 또 내놓지 않았습니까? 지난 2월 달에 미 대법원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렇게 또 부과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불법이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을 이용을 이렇게 해서 관세를 이렇게 또 걷어들였는데 그거는 불법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 가지고 환급을 해라 라고 명령을 이렇게 또 내렸거든요. 대법원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관세, 이 세금 같은 것들은 대통령의 이제 권한이 아니라 의회한테 권한이 있다 라고 이제 법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를 환급을 해라 라고 이제 명령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이제 세관국에서는 부당하게 징수가 된 그런 이제 관세를 환급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신청을 이렇게도 받고 있는데 총 환급을 해야 하는 그 금액을 이렇게도 본다고 하면은 1660억 달러이다 라고 합니다. 1660억 달러. 어마무시합니다. 166 빌리언 달러요. 이거를 전부 다 토해내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상들이 무엇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33만 개 이상의 수입 업체들한테 다 돌려줘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들어온 5,300만 건 이상의 선적 물량에 대해서 관세 이제 매긴 것을 다 토해내야 한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수입 업체들은 이제 관세를 이제 되돌려 받기 위해 가지고 오늘부터 이 미 세관국 CBP의 새로운 시스템인 케이프를 통해 가지고 이 새로운 웹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환급을 받으실 게 있으시다고 하면 한번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166 빌리언 달러를 이제 토해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작년에 걷어들인 그런 관세이지 않습니까? 작년 한 해에 이제 걷어들인 그 관세 총액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95 빌리언 달러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1950억 달러에서 총 이제 걷어들인 그 관세 1950억 달러에서 1660억 달러를 이제 토해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달에 뭐 리베레이션 데이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관세를 뭐 중국한테 뭐 200% 하고 뭐 전 세계 나라들한테 뭐 관세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매긴 거 전부 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이제 징수가 된 그런 이제 관세를 전부 다 토해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와, 이거는 그 관세를 다 토해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는, 이게 진짜 이거 보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너무나 짜증나는 게 이게 그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림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돈을 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전에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관세가 이렇게 또 오름으로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올림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우리 미국인들이 한 가정당 내야 했었던 그 금액이 $1,000 정도가 된다. 관세를 우리가 내야 했던 게 $1,000 정도가 된다. 그 관세를 우리가 낸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낸 것인데, 그런데 그 관세를 다 되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기업들이 우리들한테 이제 빼서 가고, 그리고 그 관세를 이용을 해가지고 관세를 냈는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한테 냈는데 그거를 다시 되돌려 받는다.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가 낸 그 관세가 기업들한테 다 돌아간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리고 그 기업들이 그 관세 받은 거 우리한테 돌려주겠습니까? 안 돌려주지?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이제 올라가가지고 다 그 물건들의 이제 가격을 올림으로 해서 이제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와, 이거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리베레이션 데이다.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매겨가지고 상대방 나라에서 이제 관세를 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트럼프 대통령만 지지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관세들은 다 수입업자들이 내는 거야. 그리고 그 수입업자들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또 하면서 관세를 내면은 당연히 그 비용을 우리들한테 전가를 하죠. 물건들을 올림으로 해가지고 당연히 전가를 이렇게 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작년 한 해 동안에 관세로 인해가지고 $1,000씩을 더 냈는데 그 $1,000씩 더 낸 거를 관세를 다시 기업들이 다시 되돌려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색만 엄청나게 내고 인플레이션만 지금 올려놓고 기업들은 엄청난 돈만 다시 되돌려 받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게 딱 무엇이냐? 우리들한테 이 보통 사람들한테 돈을 뺏어가지고 기업들한테 준 거예요. 그냥 부자들한테 그냥 준 거야. 기업들한테 싹 다 줘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환급 신청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보통 60일에서 90일 내에 지급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야, 1660억 달러 그 관세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서 싹 다 되돌려줘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너무나 많이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 원 빅 뷰티풀 빌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들의 혜택을 싹 다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들한테서 이중으로 다 빼앗아 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1년에 $1,000씩 다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권리도 다 빼앗아 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얘기를 한 게 관세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이 돈을 너무나 많이 벌어 가지고 인컴 텍스도 이제 줄여주고 그러겠다 했는데 근데 이거 뭐야? 지금 싹 다 기업들한테 되돌려주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상대방 나라들한테 관세를 걷어가지고 돈을 이제 상대방 나라들한테서 걷어가지고 우리 미국이 더 부유해지려고 이제 쓰려고 했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일어난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팩트 체크를 이렇게 해본다고 하면은 다 돈은 우리들이 낸 것이고 관세는 우리들이 낸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냈다가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은 기업들이 되돌려 받는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생색을 이렇게 내면서 내가 관세를 너무나 많이 걷었기 때문에 인컴택스를 줄여주겠다. 원 빅 뷰티풀 빌을 이용을 해가지고 인컴택스를 줄여주고 그리고 우리 보통 사람들 중산층들이나 이제 저소득층들한테서 엄청난 권리를 막 다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까? 스냅 같은 거 이제 줄여버리고 뭐 메디케어, 메디칼, 메디케이드 그런 거 다 줄여버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혜택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돈은 돈대로 싹 다 지금 빼앗아 버리고 지금 부자들한테 다 환급을 해주고 이게 지금 뭔지 모르겠습니다. 야, 어이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세관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환급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이다. 166 빌리언 달러를 이제 리펀드를 이렇게 떼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부자들만 난리가 났어요. 돈을 지금 엄청나게 다시 되돌려받는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이게 우리한테 오겠냐고. 그리고 가격을 올린다고 하면은 가격을 올릴 때는 굉장히 빠르게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엄청나게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진짜 찔끔찔끔씩 내리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하는 것을 싹 다 봐봐요. 지금 뭐 관세를 매겨가지고 작년에는 관세를 이렇게 또 매겨가지고 물건들 싹 다 올려놓고 가격 싹 다 올려놓고 우리들한테서 돈 다 빼앗아 가고 그리고 지금 전쟁을 이렇게 또 하면서 유가 싹 다 올려놔가지고 물건값 다시 올리고 있고 인플레이션 다시 올리고 더 올리고 있고 그게 뭐야 지금 기업들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덕지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는 그런 소리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막 환급까지 다 해주고 부자들한테 인컴 텍스 깎아주고 우리들이 받는 그 텍스 리턴을 봐요. 뭐 10% 정도 더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000 받았었던 거를 $3,300 정도 받는다고 해요. 대략 이제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들한테 $1,000 빼앗아가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혜택들 다 빼앗아가고 $300 줬어. $300 줬어. 그리고 나서도 트럼프 대통령 아직도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새치야. 말이 뭐 어마무시해. 내가 다 오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얘기를 한 것들을 본다고 하면 다 밑밥을 깔아놔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거 관세를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미국을 부유하게 이렇게 또 만들고
이거 봐라. 우리가 엄청나게 부자가 됐다. 그리고 관세를 너무나 많이 걷어가지고 내가 미국 국민들한테 전부 다 뭐 2,000달러를 주겠다. 타리프 그 리펀드 어딨냐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이렇게 하자마자 도지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도지 만들어가지고 거버먼트 이피션시 만들어가지고 일론 머스크 거기 꽂아두고 막 엄청나게 잘라가지고 난리가 나고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잘리고, 그리고 그 도지 리펀드도 뭐 준다고 하잖아요. 그거 어디 갔냐고. 다 사라져서 이 트럼프 대통령 입 싹 닫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렇게 생색만 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기업들한테 다 리펀드 해주고, 이게 뭐냐고 지금 어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환급, 관세 환급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될 전망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입업체들한테 상당한 자금이 유입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수입업체들만 지금 우리들한테 비용을 다 전가를 해가지고 다 받아갔거든요. 우리들이 1년에 한 1,000달러 정도를 더 냈어요. 그거를 내면서 관세를 냈는데 그 관세를 다 되돌려 받게 생겼어. 이중으로 싹 다 지금 이 기업들이 다 받는다라는 그런 소리지. 거기에다가 우리는 다 빼앗기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다 빼앗아 가고, 권리 같은 거 다 빼앗아 가고, 혜택 같은 거 다 빼앗아 가고, 우리들한테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한테서, 이 저소득층들한테서 엄청나게 다 빼앗아 가고 있어요. 그리고 부자들은 더 지금 부자가 되고 있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 계속 이제 뉴스를 이렇게 따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거라고 계속 이제 말을 했던 거죠. 뭐 다 알고 있기는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는 사람들은 안 바뀐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월스트리트 조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 해군에서 이란의 화물선 MV 투스카를 이렇게 또 납포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제 나오고 있었던 이란의 선박을 납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지 않았습니까? 막히면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미 해군에서는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해가지고 봉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휴전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이제 봉쇄를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에서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아니 우리는 휴전을 이렇게 떠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너네들이 막으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고 라고 하면서 이제 막아버리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됐죠. 그러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이렇게 또 봉쇄가 되면서 오늘 또 이제 난리가 이렇게 또 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난 4월 19일에 어제죠. 어제 미 센트콤에서는 미 해병대원들이 이란 국적의 선박 MV 투스카를 납포를 이렇게 뗐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승선을 이렇게 떼가지고 선박을 장악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난 6주 동안에 중국으로 이렇게 또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됐었던 그런 배였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중국으로 향하고 있었던 그런 배였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미 해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선박은 제재 대상의 그런 배였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이 배를 납포를 이렇게 딴 것이다 라고 이제 미 해군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선박에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이제 필요한 화학 물질을 운송을 했다라는 그런 혐의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 선박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이란하고 중국과의 그런 물자 같은 것들을 계속 이동을 이렇게 또 한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이 하면은 다 합법이고 그리고 이란이 하면 다 이제 불법으로 이렇게 또 된다는, 이게 힘의 파워가 곧 법인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제 미국에 사는 입장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이게 휴전을 하면서 이제 미국 측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해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휴전을 하고 있으면서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바로 옆에 있는 그런 해협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미국은 한참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또 와가지고 여기를 뭐 개방을 하고 우리들이 뭐 관리를 하겠다. 모르겠습니다. 뭐 미국에서 사는 입장으로는 당연히 미국 편을 드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여기 있고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바로 옆에 있으면서 여기를 미국이 관리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풀고 개방을 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가지고 봉쇄를 하겠다. 이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 네. 어쨌든 간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이렇게 또 돼버리면서 그리고 이제 이란의 화물선이 지금 납포가 이렇게 또 되고 있으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은 더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행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란에서도 더 강력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봉쇄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또 진화하려고 했었던 뭐 선박들에 대해 가지고 로켓포를 막 쏴가지고 뭐 세척에 이렇게 또 공격을 당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은 아마도 더 심각한 봉쇄 상황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있다 보니까 뭐 엑손이나 뭐 쉐브론 같은 미국에 있는 거대 석유 기업들은 중동에 있는 그런 오일을 수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보다는 지금 사업을 다각화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베네수엘라, 남미로 지금 눈독을 이렇게 들이고 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베네수엘라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돈을 싸들고 가가지고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시출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원전을 이렇게 또 지금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 이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중동은 앞으로 계속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에 이제 알자지라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에서는 벌써 파키스탄으로 종전을 위해 가지고 평화 협상단을 지금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그런데 이제 이란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랑 지금 얘기를 할 이유가 없다. 라고 하면서 미국하고 이란의 그 평화 회담을 하기 위해서 이 파키스탄에서 이렇게 또 모이기로 한 것을 이 회담을 지금 불참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네요. 이란의 외무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휴전을 이렇게 또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는 개방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미국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란의 선박을 납포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휴전 협정의 위반이자 해적 행위다라고 이제 이란 측에서 이렇게 또 비난을 이렇게 또 하면서 우리는 파키스탄으로 평화 협상단을 파견을 할 계획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불참을 선언을 이렇게 또 했다고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번 주 이제 수요일에 휴전이 이제 끝나거든요. 내일 모레 휴전이 끝나는데 전혀 평화 협상이 이루어질 그 상황이 이렇게 또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만약에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추가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에 이제 똑같이 상응하는 그런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그 출스 소셜에다가 이렇게 적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화 협상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란에 있는 모든 발전소 그리고 교량들, 이 다리 같은 것들을 모두 다 이제 파괴를 이렇게 또 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노멀 나이스 가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위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진짜 트럼프 대통령 지금 외교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강압적으로 이렇게 또 하면서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미국을 따를지 이제 앞으로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미국의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이제 파키스탄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중재를 하려고 이 전쟁을 이제 빨리 끝내려고 이제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키스탄은 이 휴전을 2주가 아니라 이제 60일간 이제 휴전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종전도 아니에요. 종전도 아니고 60일, 그러니까 이 휴전을 더 늘려가지고 60일 동안 이렇게 또 하려고 노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미 해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이렇게 또 막으면서 이란의 이 선박까지 이제 납포를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키스탄에서는 이란의 대통령이랑 지금 전화를 이렇게 또 하면서 설득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이제 파키스탄으로 이렇게 또 와가지고 미국이랑 평화 협정 빨리 해라라고 설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란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물러설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란도 지금 뭐 배째라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다 잃지 않았습니까?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뭐 굳이 미국이랑 평화 협상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오히려 똥줄이 타고 있는 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전혀 이 전쟁이 끝날 분위기는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서 이제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또 이제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졌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루이지애나의 슈리브 포트라는 곳에서 여기서 어떠한 남성이 총기 난사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8명의 어린이들이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3살에서 11살까지의 어린이들 8명이 사망을 했다. 라고 해요. 저도 어제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보고 이제 깜짝 놀랐거든요. 깜짝 놀라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8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해가지고 저 이제 너무나 이렇게 또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어제 뉴스에 이제 막 이렇게 또 나왔었을 때는 그 내용이 이제 잘 안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뉴스를 이렇게 또 보니까 어떠한 남성이 31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남성이래요. 이 31살의 이제 남성이 총기를 이렇게 또 가지고 와가지고 자신의 아이들을 7명이나 있었었다고 하면 자신의 아이들 7명을 다 사살을 했다. 다 사살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어린이 또 이렇게 사망을 이렇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들을 다 사살을 이렇게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또 자신의 아이들을 이렇게 사살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이게 어제 일어난 일이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에 원래는 이혼 관련해가지고 이제 법정에 출두가 예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이 자신의 와이프랑 이제 별거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혼 절차를 이렇게 또 밟고 있었었나 봐요. 그러면서 원래는 오늘 이혼 법정에 이렇게 또 가서 해야 했었나 봐요. 이혼을 이렇게 또 해야 했었는데, 그런데 이 분을 이렇게 또 참지 못하고 어제 총기를 이렇게 또 가져가서 이제 총기를 이렇게 또 난사를 해서 자신의 아이들 7명을 이렇게 또 사살을 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떠한 아이 이렇게 사망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었던 와이프도 총상을 이렇게 또 입었고, 그리고 또 다른 여성도 이제 총상을 이렇게 또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태에 이렇게 또 빠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사건을 이렇게 또 벌인 뒤에 자신의 아이들을 사살을 하고, 어떠한 아이도 이제 사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와이프랑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어떠한 여성도 다치게 이렇게 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차량을 이렇게 또 타고 도주를 했다고 하네요. 도주를 이렇게 또 하다가 경찰한테 이제 추격을 이렇게 또 당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사살이 이렇게 또 되었다라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어제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더 좀 심각한 그런 사건이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루이지애나에서 일어난 또 이제 가장 치명적인 총격 사건 중에 이제 하나로 이렇게 또 기록이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이제 총기 난사가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또 이제 미국 내에서는 더 강력한 총기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의자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범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13년부터 2020년도까지 루이지애나 육군에 복무를 한 이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방위군에 이제 복무를 한 이력이 있다라고 하네요. 리저브였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UPS에서 이제 근무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군 경력자라고 한다고요. 7년 동안이나 이제 방위군에서 이렇게 또 일을 이렇게 또 하다가 UPS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혼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자신의 자녀들을 다 사살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와, 너무나 좀 안타까운 이런 참사가 이렇게 또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신 건강 문제도 있었었다라고 하네요. 용의자는 최근 들어가지고 어두운 생각을 이제 많이 한다, 이제 다크 넛을 이렇게 또 많이 한다라고 하면서 가족한테 고충을 토로를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또 알려지고 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진짜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참사가 이렇게 또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더 좀 이제 가슴이 아픈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일본에서 7.7 규모의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일본 동북부 쪽에서 지진 7.7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쓰나미 주의보가 이렇게 또 일어났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쓰나미 주의보는 이렇게 또 하향 조정이 이렇게 또 됐다라고 합니다. 일본 동북부 태평양의 뭐 깊이 20km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여기에서 7.7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 라고 합니다. 지진이 7.7이면 엄청나게 강한 것이거든요. 막 땅이 흔들리고 담장이 무너질 수가 있고, 이 걸어가는 것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쓰나미 경보도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쓰나미는 뭐 커다란 거는 없었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초기에는 아마 이제 3m 정도의 굉장히 높은 파도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쓰나미 경보를 이렇게 떴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1m도 안 되는 한 80cm 정도의 파도가 이렇게 또 감지가 됐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명 피해도 없었고, 그리고 뭐 대규모 시설 파손도 없었다 라고 하네요. 정말 다행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 아시다시피 2011년도인가 그때 엄청나게 강력한 일본 그 대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뭐 9점 몇인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하고, 그리고 원전도 막 폭발을 이렇게 또 하는 등 뭐 난리가 이렇게 또 났었는데, 일본은 항상 이런 이제 강진에 대해 가지고 위험이 항상 이제 도사리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정부는 이번 이제 지진 이후에 일주일 이내에 규모 8 이상의 거대 지진, 메가쿠액이 일어날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주의를 이렇게 또 당부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일본에 살면은 이런 지진 같은 것들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교황님이랑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교황 14세, 레오 14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신부님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교황님으로 이렇게 또 뽑혔는데,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랑 설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미국 출신의 이 교황님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요번에 이제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 이제 교황님들은 미국 측이랑 이렇게 뭐 설정 같은 것들이 이렇게도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교황님들이 이렇게 또 아니다 보니까 뭐 이탈리아 뭐 교황님이라든지 아르헨티나 교황님이라든지 항상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그런 교황님이다 보니까 그때는 이탈리아어를 이렇게 또 쓰거나 스페인어를 이렇게 또 쓰면서 미국의 대통령이라든지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또 할 때에는 좀 이제 뉘앙스가 완화가 이렇게 또 됐었거든요. 그리고 해명할 여지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 왜냐하면은 내가 다른 나라 말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뜻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게 아니었다 라고 나중에 해명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교황님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레오 14세 이 교황님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영어가 자기의 이제 모국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비판을 이렇게 또 하는 영어 자체가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다라고 합니다. 통역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설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란 그런 교황님이다 보니까 미국의 그 문화를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이 미국이 잘못한 것은 이러이렇다라는 것을 이제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지금 긴장의 고조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교황님한테, 이 레오 14세 교황님한테 매우 자유주의적인 그런 인물이다. 범죄에 약하고 그리고 외교 정책은 끔찍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황님을 엄청나게 비판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레오 14세 교황님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이민 정책, 이란이란과의 그런 갈등, 그런 이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주일 미사에서 강론을 일으키기도 하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성경 오용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일으키기도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기독교인들의 그 지지자들이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또 오용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그런데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직접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다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곤욕스럽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미국에 있는 카톨릭 신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인구의 한 20%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카톨릭 신자들은 특히 이제 미국의 경합주들의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톨릭 신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이 레오 14세 교황님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렇게 설전을 이렇게 또 벌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엄청난 정치적인 부담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것은 이 레오 14세 교황님이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이제 정치적인 입지가 엄청나게 좁아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간 선거에서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 공화당이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까봐야지 알죠. 까봐야지. 전에도 항상 그러다가 민주당이 막 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까봐야지 알기 때문에 어쨌든 어떻게 되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호르무즈 협의 다시 뭐 미국으로부터 봉쇄가 되고 있고 지금 이란으로부터 다시 봉쇄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보니까 유가는 다시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엄청나게 폭락을 이렇게 됐다고 하거든요. 아마 조만간 종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금요일에 유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하면서 80달러대로 다시 내려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전쟁이 전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가가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오늘은 유가가 6% 넘게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브렌트유는 95달러로 다시 90달러 이상으로 이렇게 또 올라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WTI 미국 텍사스유는 89달러를 지금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다시 엄청나게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미 해군에서는 이 이란의 선박을 지금 납포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가는 다시 지금 더 상승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은 더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강력하게 폐쇄를 지금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유가가 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아마도 다시 이제 오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평화협상단이 파키스탄으로 이렇게 또 향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지금 갔다라고 합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갔는데, 그런데 이란 측에서는 우리는 가지 않겠다, 불참 선언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 휴전이 이번 주 수요일에 이렇게 또 끝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만 남았다고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란에 있는 발전소들은 싹 다 폭격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다리 같은 것들도 다 이제 폭파가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에 따른다고 하면은 말이죠,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따꼬를 할 것이다, 소프트 따꼬를 할 것이다, 더 소프트하게 지금 따꼬를 할 것이다. 트럼프 always 치킨 사우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내뺄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미국 측에서 이란을 또 발전소 같은 것들을 다 이제 폭발을 이렇게 떠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또 전쟁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민간인들한테 이제 피해를 이렇게 또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쟁 범죄가 이렇게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또 폭락을 이렇게 또 할 것이지 않습니까? 유가는 더 많이 이렇게 또 오를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인 그런 압박이 더 심해질 수가 있다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공화당에서도 그거를 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또 따꼬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똥줄이 이렇게 또 타고 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지금 뜻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란한테 엄청나게 압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뜻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란은 지금 잃을 게 없어요. 다 잃어버려가지고 잃을 게 없어.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가지고 배째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휴전 협정 같은 것들도 상식선에서 지금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휴전을 한다고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개방을 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막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지금 막고 있어. 이게 상식선에서 이게 이해가 되냐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같이 개방을 하든지 같이 봉쇄를 하든지지.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유가는 다시 폭등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다시 급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우존스는 0.2% 정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은 0.4% 정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은 0.6%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투자자들은 아직도 좀 이제 희망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장이 큰 폭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미국이나 이란은 결국에는 타협을 할 것이다라고 투자자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원래 이제 전쟁이 다시 시작이 돼가지고 서로 막 엄청나게 쏘고 막 그런다고 하면은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폭락을 이렇게 할 것인데, 그런데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딱고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딱고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항상 최후 통첩이라고 하면서 계속 미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도 딱고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놓인 그런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더 강하게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소리지. 정치적인 그런 상황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뭐 발전소 같은 거 파괴도 하지도 않고 뭐 다리 같은 것들도 파괴를 하지 않을 것으로 투자자들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이 이란의 전쟁은 끝날 것이다라고 베팅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폭락은 없다. 분명히 별로 안 좋은 뉴스이거든요. 다시 호르무즈 협이 막히고 있고 이란하고 미국 측에서 더 강하게 이렇게 또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내려가고 있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또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울타뷰리가 오늘은 또 이제 강세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어떤 이제 투자자가 이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목표가를 $700를 이렇게 또 제시를 하면서 상향 조정을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강세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주식을 이렇게 또 보면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가 구글이랑 AI치 제작을 논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마벨 테크놀로지가 7% 이상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구글 칩을 생산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던 브로드컴은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가가 다시 이제 급등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델타 에어라인이나 뭐 유나이티드 항공 이런 항공주들은 2% 이상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75,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테슬라에서 실적 발표를 이렇게 한다고 하고요. 인텔, 보잉에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또 주식시장이 유동이 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투자자들이 이란의 전쟁 상황을 오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 봉쇄가 됐다가 다시 개방을 한다고 했다가 다시 봉쇄가 되고 있고, 전쟁이 지금 뭐 엄청나게 폭격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휴전이 되고 있다가 뭐 평화협정 한다고 했다가 지금 안 되고 있고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자들은 근거 없는 낙관론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지금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제대로 이 평화협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앞으로 큰 폭으로 미국의 주식시장이 하락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호르무즈 협이 다시 개방을 한다. 이 이란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휴전을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랑 레바논도 이제 휴전을 이렇게 하면서 호르무즈 협을 개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그래, 호르무즈 협 개방하는 거 좋아. 그런데 우리는 계속 봉쇄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이란으로부터 우라늄 농축된 거를 다 사기로 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이란 측에서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왜 이 호르무즈 협을 봉쇄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봉쇄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유가가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저번 주는 엄청나게 이 주식시장에 이렇게 또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다 근거가 없는 낙관론이었다 라고 합니다. 저번 주는 역대 최고치를 뭐 S&P 500, 뭐 나스닥 뭐 역대 최고치를 다 갱신을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이게 다 이제 근거가 없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들은 지금 미국의 주식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너무나 막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복잡한 지정학적인 그런 리스크를 너무나 단순하게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다시 호르무즈의 폐쇄가 이렇게 또 대무를 해가지고 주식시장은 다시 하락세로 이렇게 또 접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이제 전문가가 이렇게 리서치를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하는데 지금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조절하고 있다. 라는 것을 믿고 싶지만 그런데 지금 이 중동의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석을 이렇게 내놓고 있다고요. 그런 리서치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투자자들이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랑 지금 현재 상황이랑 그렇게 닮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에도 2022년도에도 전쟁 초기 때 잠깐 이렇게 또 내려갔다가 이제 전쟁이 조만간 끝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에 10% 이상 랠리를 이렇게 뗐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2022년도 이제 말에는 이 주식시장이 25% 폭락을 이렇게 또 하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갔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투자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낙관론에 이렇게 또 빠져 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이란의 전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휴전이 내일이면은 끝난다. 수요일부터 이제 다시 전쟁이 시작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평화 협정 같은 것들은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란은 평화 협상하는 거 우리는 불참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전쟁은 다시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는 나가지 못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란은 만약에 너네들이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공격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도 강하게 타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똥줄을 계속 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더 강하게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런지 수요일에 뉴스를 이제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샌드위치 체인 이 절지 마이크스 있지 않습니까? 이 절지 마이크스에서 굉장히 비밀스럽게 IPO 기업 공개를 이렇게 또 신청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비밀리에 이 IPO 서류를 이렇게 또 제출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는 상장 직전까지 재무 정보를 대중한테 공개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방식이다. 라고 하네요. 아마도 괜찮게 재무가 잘 되어 있다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괜히 이제 상장을 하기 전에 막 기대치를 이렇게 더 부풀어낸다고 하면은 상장을 하자마자 미친 듯이 이렇게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비밀리에 이렇게 또 IPO를 이렇게 딴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 절지 마이크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내에 3,000개 이상의 매장을 이렇게 또 보유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2위에 샌드위치 샵이다라고 합니다. 1위는 서브웨이다. 서브웨이는 좀 이제 싼 그런 이제 샌드위치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절지 마이크스는 좀 더 비싸거든요. 한 2배가는 더 비싼데 근데 맛있기는 맛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또 이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절지 마이크스의 작년 매출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3억 한 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해가지고 10% 정도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의 순이익은 1억 8,300만 달러로 이제 기록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요번에 이제 IPO 신청을 이렇게 하면서 아마 조만간 상장이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스페이스X도 이제 IPO를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아마 이제 6월달에 이 IPO를 이렇게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데 이렇게 또 이제 굉장히 커다란 그런 기업들이 IPO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또 시장의 활성화를 이렇게 또 준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을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도요타에서 새로운 전기차를 이렇게 또 내놨는데 1시간 만에 자그마치 3,100대의 오더를 이렇게 또 받았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뭐야 새로운 전기차가 또 토요타에서 나왔어? 라고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뉴스를 이렇게 또 보니까 미국에서 출시를 한 게 아니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제 출시를 이렇게 딴 것이 아니라 도요타가 이제 중국에서 GAC라고 하는 뭐 중국 자동차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자동차 업체랑 합작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새로운 전기차를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합니다. BZ7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기차를 이제 도요타 마크를 이렇게 또 달고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이 미쳐버렸다라고 하네요. 도요타가 중국의 기업이랑 이렇게 손을 잡고 전기차를 이렇게 또 만들다 보니까 가격이 시작가가 21,500달러이다 라고 합니다. 가장 비싼 버전이 29,000달러 3만 달러를 넘지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도요타에서 내놓은 이 전기차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BZ7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차량의 크기는 테슬라 모델 S급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테슬라 모델 3보다 더 싸다. 중국에서 팔리고 있는 테슬라 모델 3보다 싼데 그런데 테슬라 모델 S처럼 그렇게 큰 전기차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다시 말해가지고 이 도요타에서 중국에 전기차를 이렇게 또 내놨는데 엄청난 가성비를 가진 전기차를 이렇게 또 내놨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성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최고 출력은 278마력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배터리를 이렇게 또 이용을 이렇게 또 하면서 LFP 배터리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한다. 이 기본 모델은 71kW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급 모델은 88kW 배터리가 들어간다. 라고 합니다. 중국 기준으로 440마일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중국 기준이라고 하니까 틀리다고 합니다. 아마 한 200 몇 마일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급속 충전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10분 만에 180마일을 충전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대박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출시가 되는 그런 이제 도요타 전기차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이랑 이렇게 합작을 해서 이렇게 또 만들다 보니까 화웨이의 OS를 탑재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엄청나게 커다란 15.6인치의 대형 센터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또 탑재가 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샤오미의 스마트 홈 생태계랑 연동이 이렇게 또 된다라고 하네요. 아마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또 팔리는 그런 중국산 도요타 전기차이다 보니까 샤오미랑도 이제 연관에 이렇게 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싼데도 불구하고 열선도 있고 통풍도 있고 마사지 기능도 이렇게 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와, 기능이 싹 다 들어가 있는 전기차인데 가격이 21,000달러부터 시작을 한다. 비싸봤자 29,000달러. 와,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도 가능하다 라고 합니다. 루프에 이 천장에 라이다도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11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 총 27개의 센서가 이렇게 또 포함이 돼가지고 자율주행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단 21,000달러. 와, 미쳤습니다. 이런 게 미국에서 나와줘야 하는데 야, 대박입니다. 지금 이 도요타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 도요타도 알고 있는 거예요. 미래는 전기차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 기업이랑 이렇게 기술 제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도요타에서는 몇 년만 지난다고 하면은 전기차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쏟아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